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차 예약 취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엔 두 사람의 지난 10년간의 복잡한 관계, 오픈 AI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테슬라 로드스터라는 전설적인 차의 7년 넘는 지연 스토리가 다 얽혀 있거든요. 샘 알트만은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자신의 X 계정에 산막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포스트를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요. 2018년 7월에 테슬라 로드스터를 예약했다는 확인 이메일, 그리고 최근에 5만 달러 예약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한 이메일,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보낸 메일 전송 실패 알림을 캡처해서 올린 거죠. 와, 이거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알트만은 후속 포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이 차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지연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5년은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여러분, 7년 5개월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약했으면 이제 중학생이 되는 시간이에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할 시간이고요. 그 긴 세월 동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만 원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알트만이 환불 요청 이메일을 보낸 테슬라 이메일 주소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이었다는 거예요. reservations@tesla.com 이라는 이메일로 보냈는데 구글에서 이 주소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튀어나온 거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5만 달러를 내고 차를 예약했는데 취소하려고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 이메일 주소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포스트는 엄청나게 바이럴 됐어요. 조회수가 500만 뷰를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더 나중에 나온 보도를 보면 12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고 해요. 완전 대박이죠. 테크 업계의 두 거물이 벌이는 이 드라마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냥 테슬라 고객 서비스 별로네로 끝났을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머스크는 먼저 당신은 비영리 단체를 훔쳤다 라는 포스트를 올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사람이 함께 설립했던 오픈 AI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 AI는 2015년에 머스크, 알트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립됐어요. 이 회사는 원래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머스크와 알트만은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머스크는 회사를 떠났고 알트만은 오픈 AI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시켰죠. 머스크는 2024년 2월에 처음으로 알트만과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의 인터뷰에서 이 신청을 완전히 근거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죠.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악화됐나는지는 알트만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요. 2024년 9월 10일 전 팍스뉴스 앵커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알트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랫동안 나는 그를 놀라운 영웅으로 인류를 위한 위대한 보석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그에 대해 놀라운 점들이 있고 그가 한 많은 일들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존경하지 않는 특성들도 많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감정이 상한 거잖아요. 머스크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비판적이었어요. 알트만이 오픈 AI를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결정 때문인데 그는 이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말했죠. 올해 머스크는 오픈 AI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역대 가장 기억에 남을 제품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적으로 연말 전에요. 알다시피 우리는 그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차에는 미친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만약 당신이 모든 제임스 본드의 차들을 합친다면 그것보다 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티저 아니에요?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모든 차를 합친 것보다 더 미쳤다고요? 머스크는 차량이 날 수도 있다고 암시했고 제임스 본드의 차량들을 무색하게 만들 미친 기술을 가질 거라고 했어요. 진짜 이게 실현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이게 정말 올해 안에 공개될까요?
지난 7년 동안 매년에 나온다 하고 했던 차잖아요. 로덴 트래키에 따르면 머스크는 올해 초에 2025년 말에 역대 가장 에픽한 데모를 약속했대요. 이번 달에 테슬라 수석 디자이너 프란츠 폰 홀차우젠이 라이드 더 라이트닝 팟캐스트에서 회사가 여전히 그 기간 내에 시연을 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어요. 프란츠는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로드스터는 물리학의 한계를 보는 놀라운 차가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설정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몇 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은 천문학적 성장 기간 이후 2년 가까이 침체에 빠져 있어요. 모델 3와 모델 Y의 리프레시 버전도 자동차 제조업체의 판매를 늘리는 데 실패했죠. 2024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후 테슬라는 2025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처럼 테슬라도 이제 전기차 세금 공제 종료에 대처해야 해요. 하지만 경쟁사들과 달리 머스크의 회사는 새로운 판매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진정으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더 저렴한 차량에 대한 시도는 39,990달러짜리 모델 Y 스탠다드예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테슬라 투자자들, 팬들이 어떤 새로운 테슬라가 나올지에 대한 뉴스를 갈망할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인 매력을 가진 매우 비싼 즘 슈퍼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머스크 자신도 로드스터가 수익성에 적당한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테슬라의 실질적인 비즈니스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이 로드스터가 이렇게 계속 지연되는 걸까요? 첫째, 머스크가 약속한 스펙이 너무 과격해요. 0에서 60마일까지 1초 이내? 호버링? 이건 현재 기술로는 정말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둘째, 테슬라는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이버트럭, 세미트럭, 그리고 로보택시 같은 프로젝트들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셋째,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로드스터는 머스크에게 일종의 꿈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실용성보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케이스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예약자들이 몇 년씩 돈을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2017년 11월에 2세대 로드스터를 공개하면서 놀라운 성능을 약속했어요. 0에서 100km/h까지 2초 이내, 그리고 충전당 거의 100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고 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덕션 차량으로 홍보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2020년에 데뷔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출시가 반복적으로 연기됐죠. 작년 테슬라의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로드스터에 오랫동안 고통받은 예약금 보유자들에게 사과했고 이 차가 덜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황당하지 않아요? CEO가 직접 이 차는 우선순위가 낮아요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럼 왜 예약을 받았고 왜 사람들의 돈을 7년 넘게 묶어두고 있는 걸까요? 이제 다시 머스크와 알트만의 대결로 돌아와 볼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복잡해요. 머스크는 2018년에 오픈 AI와 결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알트만과 오픈 AI를 비판해왔죠. 머스크는 올해 초에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의 AI 회사인 xAI를 설립해서 오픈AI와 직접 경쟁하고 있죠. 머스크는 오픈AI가 원래의 비영리 미션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하면서 이 회사를 970억 달러에 사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알트만은 머스크가 그토록 막으려던 영리기업 전환을 완료했어요. 이게 얼마나 머스크를 자극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알트만이 테슬라 로드스터 예약 취소권을 공개적으로 포스트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차 예약 취소했어요가 아니라 당신 회사 고객 서비스 엉망이네요 라는 공개적인 비판이자 조롱이었던 거죠. 특히 환불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머스크는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즉시 반격에 나선 거예요. 너 24시간 안에 환불 받았잖아. 근데 왜 그걸 빼먹고 포스트했어? 그게 너답다라고요. 이건 알트만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난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의 본성이다 라는 말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비영리를 영리로 바꾼 것처럼 말이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두 억만장자가 SNS에서 말싸움하는 거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AI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이념적 전쟁이기도 해요. 머스크는 AI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안전하게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알트만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더 좋은 AI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흥미롭게도 로드스터 논란 이후 머스크는 알트만의 또 다른 포스트에 대해서도 반응했어요. 알트만이 올린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픈 AI CEO로서 3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죠. 머스크는 LMAO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이건 Laughing My Ass Off의 약자로 엄청 웃긴다는 뜻이죠. 완전 조롱하는 거잖아요. 알트만은 렉스 프리드만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머스크는 이걸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포브스 자료에 따르면 알트만의 순 자산은 22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로 벤처 캐피털 펀드와 디딧 같은 기업에 대한 그의 지분에서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알트만의 말이 사실이긴 한데, 머스크는 그래도 너는 오픈 AI를 통해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얻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모든 드라마 속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테슬라 로드스터 예약자들이에요. 수년 동안 많은 예약자들이 일렉트로에키에 연락해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설명했대요. 5만 달러라는 거액을 7년 넘게 묶어두고 차는 계속 미뤄지고 환불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메일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알트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알트만은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24시간 만에 환불을 받았지만 일반 고객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똑같이 빠르게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 한 댓글에서 적어도 테슬라는 공평하네요. 고객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똑같이 경멸로 대하니까 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고객 서비스 문제는 사실 오래된 이슈예요. 많은 테슬라 오너들이 서비스 센터의 긴 대기 시간, 부품 부족, 불친절한 응대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항상 다음 큰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로봇택시, 화성여행, 뉴럴링크, 이런 거대한 비전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머스크가 알트만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오픈 AI를 비영리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영리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 로드스터는 어떤가요? 2020년에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인 지금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2027년까지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이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물론 차를 개발하는 것과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예약자들의 입장에서는 7년 넘게 돈을 묶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만한 일이죠. 머스크는 조로간 팟캐스트에서 로드스터가 좋든 나쁘든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희망적으로 연말 전에 공개될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수년간 이런 약속들을 들어왔어요. 매년, 내년에 곧 거의 다 됐어 라는 말들을요. 이제 남은 2개월 안에 정말 로드스터가 공개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에요. 물론 머스크가 조로간에게 직접 말한 거니까 어느 정도 진전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토타입 시연과 실제 양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프로토타입은 2년 전에도 있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실제로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머스크가 말한 스페이스X 패키지에 콜드에어 스러스터로 호버링한다는 것도 정말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의문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차에 로켓 추진 시스템을 달겠다는 건데 안전성, 법적 규제, 실용성 등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일반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유소처럼 어디서나 압축 공기를 채울 수 있나요? 이런 인프라 문제들도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0에서 60마일까지 1초 이내라는 스펙도 정말 놀라운 건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려면 엄청난 배터리 파워와 타이어 그립이 필요해요.
물리학적 한계에 도전하는 거죠. 타이어가 그 순간적인 가속을 견딜 수 있을까요? 승객의 몸은 어떨까요? G포스가 얼마나 될까요? 프란지 본 홀츠하우전은 팟캐스트에서 로드스터는 물리학의 한계를 보는 놀라운 차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물리학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건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드라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개인적인 감정과 비즈니스를 분리하기 어려워요. 머스크와 알트만의 싸움은 오픈 AI에서 시작됐자지만 이제는 테슬라 차 예약까지 확대됐어요. 두 사람의 모든 상호작용이 그들의 과거 갈등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어요. 네 번째, 고객 서비스는 정말 중요해요. 알트만이 CEO가 아니었다면 24시간 안에 환불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반 고객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테슬라의 평판에 영향을 미쳐요. 다섯째, AI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이념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머스크는 오픈소스 안전, 비영리를 주장하고 알트만은 상업적 성공을 통한 더 나은 AI를 추구해요. 누가 옳은지는 역사가 판단할 거예요.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이 침체에 빠져 있고 2024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인도량이 감소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로드스터 같은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는 건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테슬라에만 적용될까요? 그리고 가격도 문제예요. 처음에는 기본 모델이 20만 달러, 파운더스 에디션이 25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얼마가 될까요? 인플레이션, 배터리 가격, 새로운 기술들을 고려하면 30만 달러, 40만 달러도 가능해요. 그럼 이미 예약한 사람들은 추가 금액을 내야 할까요?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알트만이 예약을 취소한 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가 정말 차를 기다리다 지쳐서 취소한 건지 아니면 머스크를 자극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취소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요. 타이밍을 보면 오픈 AI의 영리전환 발표 직후였으니까 후자의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머스크의 반격도 흥미로워요. 너 24시간 안에 환불받았잖아. 근데 왜 그걸 숨겼어? 라는 건 알트만이 의도적으로 테슬라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했다는 비난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의 본성이다 라는 말은 정말 개인적인 공격이죠.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화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알트만이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나는 그를 놀라운 영웅으로 존경했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와 오픈 AI X. AI 이 회사들의 미래와도 연결돼 있어요. 머스크의 XAI는 오픈 AI와 직접 경쟁하고 있고 두 회사 모두 AI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누가 더 나은 AI를 만들어낼지 정말 흥미진진해요. 테슬라 로드스터에 관해서는 저는 2025년 말에 정말 공개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봐요. 머스크가 조로간에게 직접 말했고 프란치 폰 홀츠하우젠도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공개와 출시는 다른 거예요. 공개는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 거고 출시는 실제로 고객들이 차를 받는 거죠. 실제 출시는 2027년이나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나온다고 해도 처음 약속했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갈까요? 호버링 1초 가속 620마일 주행거리, 이 모든 게 양산 모델에서 구현될까요? 아니면 일부는 추후 업데이트나 특별 패키지로 미뤄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드라마의 진짜 피해자는 일반 예약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유명한 CEO도 아니고 수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테슬라의 멋진 차를 기대하며 5만 달러를 맡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7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언제 차를 받을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의 이 엄청난 대결,
테슬라 로드스터의 끝없는 지연, 오픈 AI를 둘러싼 법적 공방, 정말 드라마틱하죠?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의 대결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드스터가 정말 올해 안에 공개될지 아니면 또 미뤄질지도 지켜봐야겠죠.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테크 업계의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누구 편이세요? 머스크, 알트만,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드스터는 정말 올해 나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아이러브9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